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가시죠. 네, 양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전에 약보합으로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대형주들이 약진을 하면서 지수 빨간불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0.4%가량 상승하며 2636선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어제 2% 가까이 빠졌던 만큼 상승폭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0.66% 오르면서 8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틀째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대, 기관이 3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의 매도 2위와 3위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현재 외국인이 60만 주 넘게 매도하면서 무려 15%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카카오페이와 뱅크 두 종목의 급락 영향으로 금융업 업종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폭을 좁히고 있는 부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300억 원대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양 매수 종목 확인해 보면요. 1위가 HLB, 2위가 JYP엔터, 그리고 3위가 오늘과 어제 이틀 연속 신고가를 달성한 방산주 스페코입니다. 반대로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 종목 5위권 내에는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그리고 첨보 같은 2차 전지 대장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광명전기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에 방문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 사장단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광명전기가 한국수력원자력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오늘 부각을 받는 중입니다. 이 광명전기는 특히 한빛 1호기와 2호기에도 자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부각이 되고요. 오늘 7% 가까이 오르면서 4,03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방한 소식으로 원전과 어느 정도 직접 관련된 업체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전력 설비 관련주가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이 전력 설비 그리고 전기 테마는 우리 상위 1%팀 전문가들 3분이 최근 2주 동안 각각 한 번씩은 모두 필승 종목으로 제안했던 테마입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분석해온 필승 종목 소개를 받아보고요. 1:1 종목 상담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호 전문가와 잠시 후에 또 심층적인 이야기와 필승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섹터별로 보면 보톡스 관련주들이 현재 섹터 내에서 가장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청담글로벌을 이 오프닝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 3일 한지 상장째죠.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22%가량 급등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 앞서 카카오페이 말씀드렸는데 이대주주인 알리페이의 오버행, 이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15%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형주 위주인 코스피 200 지수가 지수보다도 더 아웃퍼폼을 하면서 상승력을 시장에 좀 불어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핫 종목 전해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현대로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로템 폴란드 K2전차 180대를 수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금 자체는 3조 원의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누리호 모멘텀도 분명히 있죠. 추진 기관 시스템 실험 설비를 국내 최초로 구축해서 누리호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의 모멘텀들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대주주 알리페이가 500만 주 블록딜 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할인율은 8에서 11%가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알리페이는 4,700억 원 가량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 더 하락세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삼성전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역대 최저 가치가 지금 저밸류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지금 주가 그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침체나 인플레이션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애플에 대한 이야기들 부품 공급으로서의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수민 캐스터와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오늘 한 종목 뽑아봐야 되겠죠? 먼저 10종목 한꺼번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삼성전기 이야기도 해줬고 펄어비스 게임주들도 최근 전망이 다시 좋게 나오더라고요. 신작 기대감도 있고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특징주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확실히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워낙 연초 대비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징주로도 좀 꼽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풍력 관련해서 유니슨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유니슨 좋습니다. 유니슨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반응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네,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입니다. RAT님, 마지막 불꽃쇼다. 활활 타오르는구나 하셨고 두 번째 분 4층 주민입니다. 혹시 이웃 계실까요? 유니슨이 오늘 한 3,000원 선 그래도 넘어서 좀 거래가 되던데 이분 4,000원대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고 GM님, 팔지 마. 들고 있으면 더 오를 걸. 굳이 팔아서 왜 내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더 오를지 궁금하고 이분은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또. 네. 저는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반씩 섞고 싶습니다.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섞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하면은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중에서 뭐 수소 섹터를 가장 유망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태양광 섹터가 굉장히 유망하게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알고 계시다시피 풍력 발전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전일 이제 10메가와트급의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국책과제 협력 체결 소식이 발표되면서 좋은 모습이 발표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서 보셨던 댓글 중에 팔지 마, 더 들고 있으면 더 오를 텐데 왜 지금 굳이 파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맞긴 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당분간은 좀 조정은 거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 이유 자체가 풍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전력을
실시간적으로 수급을 받기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짝하는 이슈로 주목을 받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 조정 기간들을 좀 거쳐가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유니슨의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상의 차트를 제가 띄워놓았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이제 단기간에 거의 600%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21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우하향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드디어 거래량이 소폭 들어오면서 좀 올려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지금 검정 색깔 강한 이 선을 보시게 되면 120주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해당 구간을 지금 현재 맞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횡보하는 기간을 거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오늘 시초에 약 15%가량 갭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크게 이제 갭상승을 했다 보니까 좀 갭매우기 운동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 주봉상 120주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일봉상 2,900원 부근을 이번 주에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차례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뭐 마지막 불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가지고 이 풍력 섹터 그리고 유니슨을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슨과 이 풍력에너지 섹터의 테마 재료는 아직은 추가 상승력은 있다는 관점이셨고요. 그래도 단기 조정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책 과제와 관련한 호재성 재료가 있었는데 지금 풍력 섹터 전반으로 여기에서부터 좀 번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니슨 현재 음봉 전환을 했고요. 5%대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촬영하시는 동시에 채팅방 링크가 뜰 텐데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이태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QR코드 이용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현재 아래 나가는 대로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수익률이 났을까요?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변동이 있습니다. S오일과 한화솔루션, 네, 이 두 종목 참 잘 갑니다. S오일이 12만 1,500원을 최고가로 오늘 장 초반에 달성을 하면서 수익률 다시 경신을 했고요. 2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도 경신 있습니다. 17% 수익률 도달하고 있고 최고가는 4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은 2차 목표가를 4만 1,000원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목표가를 도달을 해냈어요. 네, 맞습니다. 효자입니다. 최근 이제 효자 종목으로서 역할을 네.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S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방송 때 13만 원 부근까지 좀 더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또 리뷰를 드릴 종목은 역시나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앞서 이제 유니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풍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더 탄력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소라든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태양광 섹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듈 관련해가지고 이제 4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2년간 면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또 굉장히 미국 내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 사업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 것이다.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2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41,000원 구간을 전일 또 달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목표치 정도는 어느 정도 더 상향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제 목표치는 45,000원 부근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 자체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역시나 이제 큰 흐름상에서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고점 대비했을 때 이제 낙폭을 약 48% 가까이 하락폭을 키워왔었고요. 이제 이번 연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120주선 그리고 120선을 모두 돌파해주면서 거래량까지 실어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하나솔루션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큰 흐름상에서의 특징을 하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체크하는 구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이 바로 20월선을 돌파하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경에도 이 해당 구간을 돌파했을 때 약 2에서 3년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갔었고요. 해당 구간을 이탈하니까 마찬가지로 약 2에서 3년 정도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을 돌파하니까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나타났는데 지금 자리를 또 보시게 되면은 이번 달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20월선을 돌파해주기 직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6월 거래일 동안 이 해당 구간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한 차례 반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수급상을 보면서 상향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챙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3차 목표치는 약 45,000원 구간, 해당 이제 2021년 9월경에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45,000원 구간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와 이 하나솔루션을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제 같은 약세장에서도 상당히 웃을 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표가 41,000원 어제 돌파를 했고요. 오늘 3차 목표가도 눈높이 높여 잡아봅니다. 45,000원을 3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태우 전문가와 잠시 후에 진행하는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익명으로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목을 상담받고 싶다면 이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정보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하고요. 부가적으로 사연도 남기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나 비중이 아니고요. 이태우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역시나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채팅방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태우 전문가가 오늘 준비한 필승 종목도 만나볼 때입니다. 자, 오늘도 힌트로 먼저 시작을 해보죠, 전문가님. 네, 오늘 힌트 바로 사진을 또 보시게 되면은 오늘 굉장히 또 직관적인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죠, 이게? 그렇죠. 근근데 이게 직관적인 힌트이긴 한데 사진을 봤을 때 뭐죠 싶을 것 같아서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그 청소기 뒤 꽁무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맞아요. 네. 굉장히 그거 비슷한 맞나요? 겁니다. 청소기 뒤에도 어쨌든 그 이제 모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 모터네. 네, 이거는 그렇구나. 바로 모터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또 크기가 크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전기차 관련 모터 생산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탑급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부품 사업부, 그리고 모터, 그리고 전자 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또는 수출향 물량 중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의 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뭐 EV6라든지 아이오닉 5 같은 이 현대 기아차의 이런 차량, 전기 차량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의 이제 전기차 시동 발전 모터 그리고 구동 모터를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그룹의 기본적인 이 자체 플랫폼이 eGMP 기반의 전기차라든지 또는 제네시스 전기 차량은 제외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망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소 차량 같은 경우 현대차의 넥소가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넥소에도 모터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량들의 모델들이 앞으로는 전기 차량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생 전기차 모터에 대한 수주 또한 이 해당 동사가 수주를 따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체크를 해볼 부분은 역시나 지금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연초 대비했을 때 약 12에서 15% 정도 하락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업종들이 지수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다운 퍼폼했다라고 그런 업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워낙 좀 과대 낙폭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증시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실적 기반의 과대 낙폭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흔히 이제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재무 상태를 가진 기업들은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 자체도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0%가 넘는 유보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PER이라든지 PBR 같은 경우도 워낙 저평가에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EV/EBITDA 같은 경우에도 1.8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현금 우량한 재무 건전성이 뚜렷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 어떤 기업인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모터 사진으로 이 전기차 모터 관련주라는 힌트 그리고 전 세계 1위인 넥소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필승 종목에 관한 자세한 전략과 방법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필승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이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하는 1:1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상위 1% 전문가의 투자병법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참여 방법부터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방송 시간 내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 남겨주실 때는 3가지 정보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2번째로는 매수가, 3번째로 비중, 이렇게 3가지 꼭 남겨주셔야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 전문가의 이름 이태우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채팅방 활발하게 사연이 접수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사연 주인공입니다. 주야 님이고요. 화성밸브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7,500원에 들어가 있으시고 비중은 1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화성밸브 종목 오늘 가격은 6,830원이고요. 자, 이 종목 4월 달에 또 급등이 나왔었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오래된 상수관로를 단계적으로 좀 교체한다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4월 이제 초에 한 차례 급등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진행 단계까지 그 기간적인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 단계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게 수립이 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라고 했을 때 2차적인 한 차례 더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성밸브의 차트도 한 차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4월경에 한 차례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됐을 때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4월 7일자에 일부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은 있지만 모든 물량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물이 좀 많이 존재하는 구간은 7,500원 소폭 상단 구간에 살아있는 매물은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4월 이 해당 구간 제외하고 다음 일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재차 상승을 보여줄 때 7,500원 구간을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적인 기간이 좀 필요한 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 대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을 해야지 이제 본전에 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위쪽 살아있는 매물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매수하신 금액대까지는 한 차례 올라와 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 그대로 좀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정책 실행 단계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6,450원 구간을 지키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6,000원 구간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폭 상단에 이제 상승을 보여줄 때 목표치 자체는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덜어내셔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7,500원 구간대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물벽을 맞고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잔량을 가지고는 한 8,000원 하단 구간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화성밸브였습니다. 이 가스공사와 공급 계약 소식도 최근에 있었는데 일단 비중은 늘리지 않고 유지를 하되 7,500원 선 매수가 부근에서는 조금 덜어내는 전략 그리고 8,000원대까지 위로 더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픈 채팅방으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신 레미님, 서울 옥션 종목 말씀하셨고요. 26,800원이 매수가라고 합니다. 비중 10%입니다. 평단까지 올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레미님께서 지난 4월에 상담을 한번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는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이 15%였었다고 하시는데 그새 조금 덜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격 한번 볼게요. 25,550원이고요. 아, 오늘 급등이 나오네요, 이 종목. 상담 신청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AS 해드려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제부터는 좀 대응하면 될까요? 일단 지난 상담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5월경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1분기 호실적 전망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적 전망세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역시나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나 낙폭과대, 특히나 실적 기반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 이번 실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홀딩하는 전략은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차트상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이제 제대로 이제 121선을 돌파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직 장 마감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장 초반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는 당일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121선까지 모두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가 이제 질문의 주된 요지였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매수하신 금액대 부분은 충분히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하신 금액대가 이번 연도에 이제 3월 말 4월경에 저항의 구간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너무 크게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는 소폭의 수익을 가져오는 전략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구간 거래량 동반해주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27,500원 이상을 돌파했을 때라고 했을 때는 3만 원 정도까지만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낙폭 과대로 인한 실적주들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눈여겨보는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태우 전문가와의 1:1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타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 3가지 항목은 빠뜨리지 말고 꼭 적어주시고요. 이 외에 덧붙이고 싶은 사연이나 코멘트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는요. 종목의 내용이 아니라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시나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 상담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다음 사연자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스카이라인 님입니다.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3,5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20% 많이 빠지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동홀딩스가 말씀대로 좀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3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29,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2%대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분께는 또 어떤 전략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가가 지난 이제 3월 말에서 4월경에 왜 올랐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일동제약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목표 인원 충족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역시나 코로나 관련 이슈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금액대가 33,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큰 낙폭을 이제 손실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행인 부분은 4월 고점대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큰 낙폭
이제 손실권은 아니다. 물론 10% 정도의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볼 때도 계속해서 지켜줘야 될 구간들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20%는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께서 내 성향 자체가 워낙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 또 다른 호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것은 맞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큰 손실을 맛보기 전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좀 비중을 축소시키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절반 이상 축소한 이후에 추후에 일동홀딩스 관련해서 어떤 호재성 이슈가 발생하는 타이밍, 그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까지 실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이밍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수익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탈출의 전략에 의의를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 종목이었습니다. 추가 매수 후 탈출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지나간 테마냐 계속해서 살아있는 테마냐라는 걸 구분 잘 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익명 채팅방 열어볼게요. 유지숙 님이네요. 모베이스 종목을 말씀하셨습니다. 4,439원 10%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 궁금한 점은 가지고 가야 하는지 판다면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모베이스 현재가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3,570원. 이분도 한 주당 약 900원가량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홀딩하셔야 할지, 뭐 손절하면 얼마에 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 관련 테마를 공략을 할 때 정책주들은 공략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 인맥주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선호할 이유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 이제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해당 인물의 동향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맥주 투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현재 대통령이신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또 부각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 들어서 이제 1월부터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춰가면서 하락폭을 키워왔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3,500원 구간대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경에도 한 차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 해당 구간의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려는 움직임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제 의의를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급등시마다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치를 따로 설정한다라기보다는 다음 차례 때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급등할 때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3,750원 구간이 121선이다 보니까 해당 구간 돌파 시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 비중 축소를 해 나가시면서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베이스 종목이었습니다. 탈출에 이 종목 역시 무게를 싣자는 말씀이었고요. 투자 주간을 잘 확립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3,750원 돌파 시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 잡아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채팅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에코프로 종목입니다. 매수가부터 볼게요. 7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70%. 이분도 아주 큰 손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태우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79,000원이면은요. 지금 현재 가격이 78,900원이니까 뭐 오늘 들어가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분 굉장히 반찬하실 때도 되게 많이 큼지막하게 하시지 않을까, 손이 큰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중이 굉장히 부담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비중 70%는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일단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매수하신 금액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자체는 꼭 절반 이상은 줄여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자회사로 있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 가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에코프로를 평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장기적인 성향에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기업인 만큼 워낙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도 이번 연도 3월부터 약 5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큰 상승보다는 뭐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비중 자체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최소 절반 이상 줄이고 그 줄인 물량을 가지고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뭐 지난 2021년 11월 11일 15만 7천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올라갈 때마다 내가 좀 분할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9만 9천 원 구간대에서 1차적으로 목표치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11만 4천 원 구간을 2차적인 저항의 구간이 있는 11만 4천 원 구간을 2차적인 목표치로 잡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종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HN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에코프로 계열사들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좋겠고 1, 2차로 목표가 나눠서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9만 9천 원 선, 이어서는 11만 4천 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번엔 어떤 분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행복하자님이네요. 안녕하세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2,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입니다. 자,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아니었어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마냥 기다리고 있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2,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1,600원까지 종목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다고 한 게 2,600원, 뭐 올 초쯤에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분은 조금 손실이 있으신데 네. 어떻게 하죠? 일단은 지금 뭐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제가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해당 방송에서 또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해주신 투자자분께서는 오늘 방송 끝나고 꼭 이제 공개 방송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저점을 크게 확인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확률은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월경에 한 차례 거래량을 소폭 실어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빠져나온 물량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낙폭을 키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5월부터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바닥 구간에서 이번 연도 들어서 좀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5월경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바닥 구간에서 윗골이 달리는 캔들의 형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말경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실어주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려는 하방 경직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매수하신 비중 자체가 약 10%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만약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추가 매수하기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이는 상황에서 120일선을 돌파해주는 자리 약 2,100원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2,100원 구간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날 때 그때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이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탈출의 목적을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이제 1,600원 구간, 1,550원에서 1,6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과한 낙폭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 해당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00원 선 추가 매수 구간 그리고 1,550원 선 손절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저점 타이밍, 매수 시점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행복하자님 오늘 꼭 이 무료 방송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는데요. 아쉬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태우 전문가와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면 오픈 채팅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종목 상담 참여하시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필승 종목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떤 분 댓글에요. 모트렉스도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현대모비스와 좀 가장 근접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준비한 기업이 S&T 모티브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S&T 모티브를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띄워놓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유보율 자체가 1000%가 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앞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이 2,1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31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을 해볼 부분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물량이 좀 감소를 했던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M의 볼트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련된 부품 사업에서도 차질이 빚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이제 약 10.7%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 만큼 재무적으로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NCAV 비율 구하는 공식을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해당 공식에 또 이 해당 기업을 대입을 해보니까 1.5배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산 가치도 굉장히 50% 이상이 유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 투자에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 1월경에 고점 대비했을 때 이번 연도 최저점 구간을 약 50% 정도 낙폭을 키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거래량 동반을 해주면서 121선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최근에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움직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올려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차트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과 목표치 제시를 해드려 보자면은 우선 121선 구간인 45,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55,000원 구간대에 역시나 지난 8월경에 저항의 구간이 존재하는 만큼 55,0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수급 상황 보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또 대응 도와드리니까 오픈 채팅방도 입장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T 모티브 종목이었습니다. 모터 사업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무료 방송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종목 상담 시간에 앞서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꼭 과대낙폭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과대낙폭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이 하방 경직을 보여줬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낙폭을 보일지를 판단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구간이 과대낙폭 이후에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잘 들어맞는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적합한 차트에 대한 부분도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도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해당 이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